빈집이 130만 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농어촌뿐 아니라 지방의 관광지나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동생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건축물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에 대해서 잠깐 기초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은 이인식 선생님의 그 사례와 잠깐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건이 벌어지면 특히 지적측량이나 토지 분야는 사건이 벌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예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는 우리 아까 저기 권노성 대표하고 있었지만 유튜브 채널로 그냥 올릴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잠깐 제가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인다고 다 믿지 말라고. 진실한 토지 경계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네이버지도 무슨 다음지도 카카오지도 그거 믿는 거 하나도 안 돼요. 그건 참고자료예요. 그래서 결론은 말뚝 표식은 사라져요. LX에서 지적공사에서 지적공사가 LX라고 하죠. 그건 사라지는 거고 반드시 그걸 촬영하고 사진으로 기록해서 인허가 할 때 토목 설계 시 사무소의 지적측량 표시를 좌표로 바꾸라고 하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GRS 80 타원체 또는 WGS 84 타원체의 3개 측직의 좌표계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그냥 토목 좌표로 바꿔주세요. 라고 해주시고 시골에 와서 또는 내가 이제 나대지에서 임야나 그런 걸 할 때 아니면 시골에 자기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절대 서울에처럼 땅값 비싸다고 경계치고 울타리 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싸움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절차만 지켜놓고 조용히 내가 그냥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박 대표님 지금 하시잖아요. 집 사죠? 분명히 이런 문제 있어요. 거기도 제가 그때 보니까. 그러면 거기다 울타리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치면 바로 옆집 사람하고 만약에 이웃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저 사람은 뭔데 나랑 이 경계를 이렇게 치냐. 물론 와서 이제 이해관계자끼리 입회를 하라고 해요. 근데 벌써 그 자체가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야, 그게. 자,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KG 플랫폼이나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통해서 보는 이 라인이 자, 보세요. 여기 그때 금곡의 그 집이었죠. 근데 여기 대신에 이쪽에 가 있죠. 집 가운데를 치죠.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나 다음 지도는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믿고 토지거래나 이런 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절대 이거는 그냥 참고자료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지역은 괜찮아. 이 지역이 어딜까요? 이렇게 반듯반듯한 데가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기 내포 신도시 같은데 신도시로 개발된 데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 내포 신도시를 벗어나면 모든 토지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옛날 지도를 가지고, 물론 전산화는 돼 있죠. 그리고 맨 왼쪽에는 이제 지목이 28개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잠깐 한번 지난 시간 리뷰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 경계를 정하할 때는 측량이라는 걸 통해서 하는데, 측량은 법에 기속되는 측량, 기속되지 않는 측량, 이건 학습적 분류예요. 법적 분류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토목공사로 하는 건 일반 측량 이런 걸 하고 요새 여러분들 잘 좀 아는 거 GPS 측량은 정확하다 저를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 수단이에요. GPS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단이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느냐 자전거를 타고 가느냐 그 차이지 도로를 달리는 건 똑같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동차 옛날에는 자전거로 했지만 지금은 자동차로 달린다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기속되는 측량 중에서도 이제 지적 측량이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여기 분할하고 경계 복원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한 5가지가 있고 여기 환청 측량이라는 건 이제 좌표로 하는 건데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둘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보여주겠지만 이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성과도가 있고 결과도가 있다. 성과도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성과도는 다 주는 거예요. 종이로 출력해서. 근데 뭐가 없어요 여기에? 거리 같은 게 없어요 아예. 근데 모르시고 어르신들은 또는 그걸 금지 오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20년, 10년 뒤에 사건이 땅 터지면 이거 가지고 내 땅 이건데 라고 보여준다 한들 그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게 결과도인데 이건 준다. 일단은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를 내고 그 당시에는 안 준다. 이건 달라고 해야 준다. 그런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자, 이론적으로 얘기한다 한들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사례를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저렇게 계신 이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제 자문했던 내용인데 처음에 1차 측면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스토리가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1차로 측량을 이렇게 했어요. 했다는 얘기를 떠나서 자 여기가 이제 의뢰인이라고 할게요. 의뢰인이고 상대방인데 의뢰인이 이제 집을 구매를 했어요. 한 2010 몇 년에 했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옹벽이 이렇게 다 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구입을 했어. 이 의뢰인이. 근데 이쪽에서 뭔가 있어서 클레임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측량을 해서 이제 의뢰인이 무슨 클레임이 걸리니까 한번 측량을 해보겠다고 해서 측량을 해봤어. 그런데 이렇게 1차가 이렇게 선이 그어졌어요. 그러면 이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응? 내가 남의 땅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래서 다시 측량을 해봤어. 그런데 2차는 이번에 또 이렇게 그어주네? 허리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허리라고 하지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걸 잠깐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키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표로 된 지역이 있고요. 비좌표. 이걸 도해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측량법을 현형법이라고 그래요. 현형법. 현재의 모습을, 형태를 밀고 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좌표로 된 지역은 우리 택지개발구청 이런 데에서 전국에 7%밖에 안 돼요. 93%가 이런 지역이에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여동성에서는 내포 신도시 빼놓고는 다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제 도시에서 택지개발이나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이거로 관련해서 저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택지를 이만큼 샀어요. 사려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인데 A라는 LS 측량자가 내가 이제 여기를 선을 그었어. 이거 반을 분할을 하겠대. 그래서 해봤더니 여기에다 그었어. 그런데 다음에 한 3년 뒤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곳에서 B라는 사람이 또 측량을 해달래.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측량을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측량을 했어. 그랬더니 이번엔 여기에 그어져 있어. 지금 똑같죠? 이 얘기랑.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현형법이라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정확한 측량 기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줄자 재고 가구로 재고 눈으로 다 하다 보니까 종이에다 넣다 보니까 부정확해.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화를 시키면서 거기에서 일단 많이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현형 그 지역에 따라서 이 사람을 측량을 밀고 갔을 때는 여기가 맞아. 근데 이 옆 동네 윗마을에서 밀고 갈 때는 이게 맞아.
그러면 자 소유자의 내 입장에서는 우리 이인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 여기서 했는데 이게 밀렸어. 나는 공사 그대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억울하죠. 그런 반대로 이쪽 사람이 만약 이렇게 밀고 갔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런 문제가 똑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럼 억울하겠죠. 결국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에 생기는 건 그래서 쌍방간에 가슴만 아프고 상처만 남는 소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해관계자는 누구냐? 저희가 아까 그 측량에는 9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빼놓고는 소관청에서 다 행정청에서 검사를 하는 걸 해요. LX에서 측량을 하고. 그럼 LX 입장에서 보자고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뭐 40, 50년 전에 돈 받고 해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할까요? 다 기록이 남는데 자기들이 지금은 전자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 발걸음까지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 눈에 보이는 얘가 뻔히 어떻게 경로를 이동했는지까지가 다 보여요. 그 도면만 봐도. 그럼 LX 인 담당자는 일부러 그러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현역법으로 밀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돼.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돼.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적 측량에서는 공차, 즉 허용원차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즉 재량 범위가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LX 입장에서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법에는 법까지는 아니지만 시행규칙 그 작업 규정에는 허용원차가 이렇게 많아. 나 잘못 없어. 그러면 또 제외가 된다고요. 책임 소재에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그 공차 범위 안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 대법원 줄곧 판례는 경계보건 측량으로서 현대식 측량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최초의 등록 당시에 그 방법으로 법원에서 했으면 그게 맞다. 그게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그럼 검사자는 소관청 공무원이잖아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제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경계보건으로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경계보건이 말씀드렸듯이 재판에서 가장 쟁점되는 사안들이 경계보건이에요. 근데 이걸 공무원들이 검사를 안 해요. 그래서 싹 빼놨어, 그 검사에서. 그러면 만약에 경계보건으로 우리 이수 선생님처럼 이게 이제 그런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이 됐어. 한쪽으로 밀었다 이거예요. 재판이 그렇게 나왔어. 그럼 얘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건물을 또 이렇게 지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 사람도 또 이거에 따라서 이격거리 띄우고 건물을 지었을 거고. 근데 만약 이걸 풀었어 이렇게. 이제 재판이 바뀌었어. 그러면 얘만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체가 다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도외 지역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수하게 그 정부나 지자체나 LX 편을 드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정부도 이걸 알아. 그럼 예방적 조치를 안 해. 지금 그냥 벌어지는 것을 놔둬. 다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적 재조사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 밀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언발의 오줌누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집을 살 때 또는 토지를 매입을 할 때. 그래서 할 얘기가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고 주의할 것은 도시지역, 이 신도시와 같이 택지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구입할 때는 소관청이나 행정청에다 물어봐요. 내가 이 땅 살려고 했는데 여기 혹시 경계 때문에 좀 말썽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대답해주고 어떤 사람은 대답을 안 해주겠죠. 그러면 땅값 떨어진다고 뭐라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뉘앙스로 아이고 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라고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판례 소송 대리하다 보면 결국은 한 3건 중에 2건은
구조적 문제예요. 이건 역사적 문제, 구조적 문제로 보이고, 한 건은 옛날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할 줄 몰랐어. 그래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철도 계획을 할 때 이제 그 분할, 철도 용지를 확 벌려면 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현장에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도상 분할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현장에 안 나가고 그냥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소송에서, 과정에서. 하나. 그걸 뭘 보고 한다? 아까 제가 결과도라는 거 있다고 했죠. 그걸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땅을 살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점만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소장이 보면은 결국은 왜 이제 보세요. 여기 뭐라면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통 소장에 보면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주의적으로라는 표현은 내가 이 재판을 주하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이거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양하고,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추정컨대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 중간에 토지를 그 건물을 샀을 거예요. 원래 최초 건물주는 아니시죠? 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산 게 내가 온전하게 이 점유를 해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건물이 20년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아마 변호사가 주장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소장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 인 선생님 땅이 이거 이제 성과들 알겠죠? 여기에 거리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스캔을 떠온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럼 뭘로 확인해요? 옹벽하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옹벽이 쳤을 때 옹벽하고 집하고 거리만, 여기에 거리만 기록이 되어 있었으면 내가 주장하면 되잖아요. 없잖아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도의 지역에서는. 그 아까 말한 그 좌표로 되지 않은 지역들은 크게 하면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또 이런 게 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 주위부터 봐요. 지도에서. 도대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 아, 그러면 이게 대충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 라는 걸 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 여기에 지금 이 남장이라는 곳이죠. 이 위치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임야가 있죠? 그리고 도로가 있죠? 이거 좀 확대하는 거예요. 추정컨대, 이건 그냥 역으로 이건 제 개인적 사견이에요. 확정되거나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추정컨대 이 도로하고 이 임야가 주 원인일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도로를 하면서 이 도로가 먼저 들어왔는지 이 건물이 먼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도로를 하면서 이 임야 쪽으로 다 밀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임야 쪽으로 밀린다고 했어요. 네, 그랬을 거예요. 이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 네. 그 남산 쪽으로 거의 뭐 10몇 미터가 밀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야는 축척이 6,000분의 1이에요 보통.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는 지금 1200분의 1이에요. 그럼 보통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확장해주고 계신 이것도 도로도 보통 1200분의 1로 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임야 쪽으로 모자라는 것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가 다 밀리는 거예요, 약간씩.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도 계속 좌표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그렇죠. 아니, 좌표라는 게 내주지는 않는다니까요. 경계는 무조건 바뀌죠. 만약에 한 선을, 만약 도의 지역에서 오로지 같은 선으로만 1cm도 안 지고 5cm도 안 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안 해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자는 것이 그냥 LX로 모아서 측량을 하고 날쪽을 박아줘요. 좌표는 안 내준다고요. 근데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 우리가 집을 신축을 할 때는 토목 이거나 이놈하는 건축
사무소에서 와서 하잖아요. 그때 측량을 또 다시 해요. 공사 측량을 할 때 그 말뚝을 공사 측량 토목 좌표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업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을 그냥 했어요라고 하면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으로 달라고 하시라고요. 토목자 대신에 거기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라면 돈 30만 50만 원 아끼지 마시고 주시라고요. 또 다른 질문. 그 불구합지 같은 경우 지금 처음 나가는 경우인데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하나요? 불구합지는 아유 전문 용어까지 나오시네. 불구합지라는 말은 그냥 현장 용어예요. 원 법적 용어는 등록, 정정, 대상, 토지라는 말이 원 명칭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선생님이 지금 어디 사시는지 혹시 이게 어디쯤에 있나요? 소형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소양이는 피하셔야 되는 거죠. 저 지역은. 왜 그러냐면 이거 역사적 얘기도 좀 해야 하는데 일제시대 이제 끝나고 일본이 토지수설 목적으로 이 토지 등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빨리 쓰려고 했던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6.25 때 많이 소식이 됐어요. 그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어림치한 게 많아요. 그런 땅이 전국에 지금 불구합지 정도 들어가는 토지가 약 13 내지 18% 정도 돼요. 이 불구합지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 공차, 허용오차 범위까지 지적증명 허용오차 범위가 넓었다했잖아요. 그것도 넘어가는 거야. 이거 완전 엉터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땅은 임야 같은 데는 뭐 한두 통 줘도 상관없지. 근데 집터에다가 이제 저렇게 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적 제조사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조사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소양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양이를 그게 이제 3분의 2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자에 그러면 여기 제조사 특별 지역으로 묶어버려요. 지금 그게 우리 이 선생님 그거예요. 3분의 2 동의를 받으면 제조사 특별지역으로 묶어서 이제 문제가 이게 빨리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법적 다툼이나 생겨버리면 이 길게 늘어진다고요. 그러면 뭘 못하냐? 내 재산권 행사를 못해요. 토지 이동을 못한다고요. 소유 파고 사는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등기가 안 된다고요. 나중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불구합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아까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현상이 발생하느냐? 선생님이나 A, B, C, D가 있어요. A를 측량을 해봤더니 선생님 터지는 공부상의 등기상의 100평인데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80평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80평만 등기로 치는 거예요. 그냥 20평에 대한 보상은 해줘요. 단 돈이 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만약 등기상은 120평인데 선생님 땅은 해보니까 100평밖에 안 돼. 아니 120평 100평인데 해보니까 120평이야. 그러면 20평 가격을 국가에다 반납해야 돼요. 그게 이 제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만드는 그 디지털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이면 저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땅의 위험성이 있는 지역이면 근데 홍성 예산이 지금 제가 홍성 엊그제 우리 선생님 때문에 들어보니까 14군데가 지금 마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지역. 네. 제조사 특별지역이 한 14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그러니까 제조사 특별지역은 말할 것도 없이 좀 피하시기 좋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알아요. 이게 분쟁이 생기고 뭐 한다 그러면 지역이 알거든요. 그럼 여쭤보면 좀 피할 때 있으면 피하시고 이거요? 토지대장. 토지대장 때문에 나오는데 웬만하면 제조 특별 지역을 했을 때 전부 바보가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면적 전체 예를 들어서 제조 특별지역이 이렇게 묶었어요. 그럼 미리 다 검토를 한다고요. 지역을 묶기 전에 1, 2, 3, 4, 5 이렇게 전체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 그리고 공부상, 등기상 면적으로도 다 계산을 해.
그래서 이게 또이또이가 되면 하고. 그래서 제주도특별법의 한계도 있는 거야. 되는 지역만 지금 할 수밖에 없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세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네, 없으면 이 정도 끝내고요.